자, 접니다. 저 같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이 이제 사무실로 모 연예인이 찾아왔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자기 체질을 좀 알고 싶어서 아마 제 SNS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랑 상담을 해주고 고맙다고 밥을 먹는데 그분은 저를 소음인이었거든요. 그분은 저를 생각한다고 이 추운 날씨에 동태 찌개집에 가서 저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매니저도 왔는데 매니저도 넥타이 하나도 안 풀르고 그 연예인도 여성분인데 꽁꽁 감싸 매고도 그 매운 거를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땀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저는 어땠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찌개에 아직 손도 안 댔어요. 그러나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휴지 한 통을 다 썼고요. 있는 땀 없는 땀 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몸이 골아서요 박사님. 아니 체질 박사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몸 관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태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질을 모르게 되면 오히려 네가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네 몸부터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태음인들은 겉열, 속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인은 속도 냉이고 겉도 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적 차이, 체질에 따른 이런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먹고 한 2kg는 빠진 것 같아요. 정말 땀 많이 흘렸어요. 더 심한 분 제가 저희 동료 중에 더 심한 분도 봤어요. 겨울에 냉면을 먹는데 그 냉면에 땀이 줄줄 떨어져요. 이제 이걸 모르면 주변 사람들 이제 웅성웅성 되는 거죠. 어머 쟤 좀 봐 미쳤나 봐 이제 이러는 거죠. 신기하게 막 사진 찍고 난리예요. 반팔도 더워 지금 반팔도 더워. 그러니까 사람은 체질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름에 따라서 소통도 다 달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폐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고 간의 기운이 좋은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간대폐소라고 부릅니다. 간의 기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이죠. 그러나 폐의 기운이 약해요. 저같이 생긴 마라톤 선수 보셨어요? 저같이 생긴 수영 선수 못 보셨죠? 없어요. 저는 단거리는 잘해요. 하지만 장거리는 완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기질을 모르면 저는 등산을 할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건 전 못해요. 가다가 숨이 차니까 쉬어야 되고 물도 마시고 정말 힘들면 도시락도 중간에 까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야 장석근 박사랑 절대 산에 가지 말아라. 쟤는 쉬었는데도 금방 쉬고 또 쉬고 느려 터져서 죽겠다. 답답하다. 쟤랑 산에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도 너랑 산을 못 다니겠다. 나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산도 보고 물도 쳐다보고 새 울음소리도 듣고 충분히 내 페이스대로 산에 여유 있게 가고 싶지 마치 1등을 누가 하나 하듯 시합을 하듯 내가 정상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정말 힘들죠. 제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운동장 10바퀴를 뛰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묘한 이제 경쟁심이 발동을 했어요. 자기는 딱 5바퀴만 뛰면은 딱 맞는 체질이에요. 근데 10바퀴를 뛰니까 이제 경쟁심에 자기가 무리하게 10바퀴를 뛰었어요. 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탈 났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독약을 마시게 된 거죠. 운동이 독이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 역량에 맞게 운동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맞는 일이지 누구 따라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소음인이 소양인 따라서 오지랖 다 떨고 소양인을 우리는 호기심 천국이라고 해요. 그 호기심 다 갖고 오지랖 떨면은 과부하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들이 범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소음인들이 많고 소양인들은 직장인들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들. 반드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제가 임상을 그렇게 해서 책도 냈습니다. 자,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네. 사우나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싫어하네. 큰일 났네. 네. 좀 계절이 또 계절인 만큼 사우나를 다 좋아하시는데 혹시 사우나 자주 가세요? 자주는 못 가. 네. 혹시 냉탕에도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냉탕 가끔 네. 이렇게 가려고 하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같이 생긴 태음인 건열, 속열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시원하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땀 나면 저희는 개운해요. 그러나 소음인이라는 체질은 땀을 내면은 중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땀도 안 나지만 땀 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저는 푹 담그고 있으면서 와 시원하다 하는데 소음인도 몸이 차니까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오래 있으면 핑 돌아요. 그냥 이런 걸 모르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소음인이니까 푹 오랫동안 담그기보다는 족욕이나 반신욕만 해라.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개똥이도 오고 소똥이도 오고 다 와서 푹 담거라. 이게 소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이렇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유비가 이 제갈공명을 만났을 때 썼던 한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어지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유비는 돌아갈 때,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평상시에 아꼈던 이 제갈공명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아들인 유선이 혹시 황제 노릇을 못하걸랑 또는 무능하걸랑 걔를 물리치고 자기 아들을 물리치고 제갈공명인 네가 황제에 올라가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나 소민이었던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물리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기는 참모 역할로서 끝까지 유선을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와 오나라와 결합을 하는 데에 굉장히 공헌을 세웠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고 자기 역량에 맞고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갈공명이 지략가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중국 역사는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근데 성과는 5명 목밖에 안 났어요. 얼마나 불합리하겠어요. 근데 내가 직원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성과는 10명 몫이 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냐면 일당백을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체질에 맞는 곳에 가서 자기 체질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민이 기획을 잘해요. 근데 액션을 가서 일을 하는 영업 파트에 가서 일을 시키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액션이 뛰어나고 영업 활동이 뛰어난 게 소양인이에요. 근데 소양인은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꼼짝없이 기획을 하라고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바로 체질에 맞는 소통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행동할 때 그 사람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뭐죠? 그렇습니다. 체질을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은 누구나 다 백전백승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인을 만나는 백전백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은 급박지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났다가 내일 모레 명함을 하나 주는 건 늦어요. 오늘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오늘 빨리 결정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단기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태양인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태양인한테 백전백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양인도 마찬가지로 양인이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소양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빨리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소양인들은 항상 사교적이어야 해요. 소양인한테 질질 짜거나 감성 터치를 해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하지만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사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태음인은 유난히 보수적이에요. 예의범절 잘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들을 만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태음인들을 먹는 걸로 접근하면은 쉽게 마음의 문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리지 않았던 문이 먹을 거 하나 주면, 그러니까 마치 태음인을 먹는 무슨 뭐 곰처럼 돼지처럼 비유가 될까봐, 오해가 될까봐 그렇기는 하나, 태음인은 그만큼 날씨 얘기, 가족 이야기, 이렇게 감정적인 것을 터치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음인하고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상시엔 화도 안 내요. 그러니까 한번 화났다면 또 무서워요, 이 체질이. 그러니까 태음인이 화났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넉넉하고 푸근하고 인자한 모습이지만 한번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스크루지 영감보다도 더 욕심을 내는 게 누구다? 태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음인의 기질을 좀 아시고 태음인을 만날 때 태음인에 맞는 소통 방법을 쓰신다면 더더욱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자, 소음인은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이에요. 소양인이 호기심 천국이에요. 완전 오지랖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소음인은 그럴까요? 그렇죠. 소음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인은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아가지고 뭘 이야기할 때 꼭 소음인들한테 먼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어떤 일을 하려면 결정이 늦어요. 왜냐? 생각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나고 피드백까지 다 해야 되거든. 돌다리를 심하게 뚫기는데 이미 소양이는 돌다리를 건너갔다 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미적미적거리다가 너무 검증하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해지려고 해요. 모험심이 약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집만 가고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식당만 가요. 아무 데나 가서 먹지 않습니다. 파워블로그들 보면 먹방 파워블로그들 보면은 어떤 체질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많기로는 저 같은 태음인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 저는 간장 줘도 맛있고 소금 줘도 맛있고 무엇이든지 맛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맛집 찾아가겠다 하면은 소음인들이 파워블로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비위가 약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블로그를 잘 안 써줘요. 그러니까 소음인이 쓴 집은 정말 맛있는 거예요. 태음인이 쓴 집에 가면 야, 여기 누가 소개시켰어 이거? 아, 왜 나는 맛있던데? 야, 이게 맛있어? 간장도 맛있고 소금도 맛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워낙 꼼꼼하고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일도 다르겠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또 의사도 외과 의사보다는 내과 의사가 많고요. 상담사, 아동 요리나 아니면 아동 심리, 대부분 다 정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은 누가 한다? 소음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양인, 태양인 인문학 교수님 보셨어요? 학자 보셨어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양인 보셨나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특정한 체질이 특정한 분야에 몰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생긴 아이가 크면은 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학자로 키울 건지, 운동선수로 키울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키울 건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체질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통계고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음인들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덩치도 작지, 굉장히 애가 약해 보이지만 나름 똑똑해요. 학습만이 살 길이다.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자격 과정을 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러 이제 오셨어요. 보면은 다 소음인들이에요. 형광펜으로 그냥 볼펜으로 이제 쓰다가 형광펜으로 직접 긋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소양이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야, 네가 하는 얘기 유튜브에 가면 다 있다? 이제 이러는 거죠. 바쁘니까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소음인들은 체력이 문제예요. 체력이. 이듬해 어떤 사람은 소음인을 저질 체력이라고는 하나 학습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소음인하고 만날 때에는
중장기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오늘 만나서 무엇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소민을 만나서 백전백승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선 좋아하시나요? 네. 혹시 생선 고등어 잘 드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어요. 네. 아니 보니까 고등어처럼 또 생기기도 하셨어요. 자, 저도 생선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생선을 거의 못 먹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선 먹고 싶은 날은 몰래 밖에 나가서 먹고 와요. 왜냐? 저희 집사람 소음이는 비릿한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선을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도 생선 싫어하는 줄 알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선을 못 만지니까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는 날이 많다 적다?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보양탕이라고 하죠. 그 개고기집이 조금 다른 식당으로 전업을 했어요. 근데 개고기집 할 때는, 보양탕집 할 때는 잘 안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게 좀 못 먹는다고. 근데 이제 식당이 다른 메뉴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가자.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왜? 왜 싫다? 에? 그렇죠. 그때 담았던 그릇 아니겠느냐. 그걸 상상하니까 내가 비릿해서 못 먹겠다. 이 정도로 예민해요. 친정 갈 때도 벽에를 갖고 다녀요. 예민해서. 나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바닥에 머리만 대면 잠잔다. 코 골고 잔다. 밖에 전쟁이 났는지 불이 났는지 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야 돼.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하고 딸하고 몰래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외식하고 올게. 그냥 자기는 집에 있어. 하고 가서 생선 먹고 와요. 근데 그럼 또 귀신같이 알아요. 네, 냄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소통, 가정에서부터의 체질적 특이성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집사람은 왜 그럴까?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예뻐도,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잘생기고 멋있어도 남편이 뒤집어 놓은 양말을 내가 다시 못 뒤집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이뻐도 자식 입속에 있는 걸 내가 못 뺏어 먹겠고, 아무리 내 남편이 예뻐도 남편이 먹다가 그거 묻은 고춧가루 남은 밥을 내가 비우상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모르게 되면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애기 엄마 맞아?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알고 그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모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회식 때문에 다들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회식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고민이고 회식을 주최하는 사람도 고민이에요. 어차피 쓰는 돈인데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단합을 도모러 가는 회식 자리에 뭐 먹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메뉴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메뉴를 좋아한다. 자기가 소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갛다 못해 온몸이 다 빨개지는 소음인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먹어도 끄떡없는 태음인도 있다.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 야, 먹다 보면 느는 거야. 계속 마셔. 이게 진정한 소통은 아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키워드를 드리고 싶은 단어가 바로 배려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여지껏 그래서 그랬구나. 야, 김 과장은 잘하는데 박 과장 너는 왜 못해? 가 아니라 야, 그렇다면 이걸 박 과장이 하고 이걸 김 과장이 해보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체질에 따른 배려. 그럴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이 화장을 해요. 어떤 여성분이 2시간째 하고 있어요. 화장을. 2시간째 하시는 분 있으세요? 2시간째 화장을 하는데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딜 가는데 그렇게 2시간씩 화장을 하니? 그랬더니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탕에. 목욕탕에 가는데 2시간 화장을 해요. 나는 아무리 내 집에 있지만 요 앞에 슈퍼를 가더라도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나가고 싶지 않고 나 혼자 먹더라도 잘 차려서 깔끔하게 먹고 싶지
또 나 혼자서 요 앞에 잠깐 나가더라도 다 꾸미고 나가고 싶지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그렇게 잠옷바람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이렇게 다 다른다. 이걸 다르면 모르면 우리 집사람은 왜 이러는지 몰라. 무슨 공주병에 걸렸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체질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그렇구나. 우리 회사 사장님이 김대리가 박 과장이 그런 체질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이게 배려라는 거죠. 요즘 4차 혁명 시대, 5차 혁명 시대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없어질 직업이 몇만 개라고도 해요. 그러나 없어질 게 따로 있지. 체질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체질은 100만 년이 지나도 사람이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 있는 한 체질은 절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00% 유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질과 소통을 하라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참고적으로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소통이 된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욱 완실무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꼭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